실패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30억 이상의 부자가 됐다고요? 네네네.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도전해서 실패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거나 그냥 실패를 반복하다가 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공하려면 꼭 실패 경험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해서 빨리 실패하고 거기서 배워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하면서 느낀 어떤 하나의 공식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30대에 평균 30억 이상의 부자가 네.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한국의 1%인 거잖아요. 1% 부자인 건데, 그 30대에 성공한 이제 부자들이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한 50분을 만났고 이제 책에서 24분의 상세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뤘는데, 30대에 빨리 성공하려면 내가 빨리 뭔가 실행하고 빨리 실패해서 또 더 큰 도전을 하고 큰 부를 이룬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의 재밌는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 24분의 평균 이제 나이는 만 37세고 평균 자산이 순자산 기준인데 32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 맞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도전하고 실패해서 극복하면서 이제 이뤄낸 거죠. 그리고 평균 기간은 6.5년 걸렸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건 나중에 하건 언젠가는 실패를 하긴 할 텐데, 네. 이 실패를 차라리 빨리 도전해가지고 빨리 실패해버리는 게 네, 그게 이제 베스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냥 비결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왜냐면 자산을 크게 이루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로 자산을 잃었다, 사업으로 자산을 잃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한 번 도전했는데 바로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투자가 이제 상승장을 만나서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걸 상상을 주로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자산가분들은 그 처음에는 평범한 우리처럼 이제 똑같았어요. 잘 모르고 그냥 의욕만 앞서서 내가 이제 열심히 모은 돈을 그냥 무조건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셨거든요. 이분이 우리랑 달랐던 건 뭐냐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작게 빨리 시작했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이제 맛봤는데 그 실패 안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객관적으로 내 위치를 인식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자기객관화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실력이 없구나, 내가 그리고 이 신작을 간과했구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력해서 이제 큰 성공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 밟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의 관점에서 정말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방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30억 부자, 이거 없다는 거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난 진짜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한 명은. 그러니까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분이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도 평범한 초보자였으니까 실패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황된 로망 같은 거고, 현실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 작게 시작해서 실패를 빨리 경험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그러니까 30대에 결국에는 30억 이상의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만나신 부자분들이 평범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기와 부자가 된 그 시기에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단순히 각각의 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6.5년 걸렸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분야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분야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부자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행위가 어떻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보니까 3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크게 잡으면 4가지인데 3가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형, 세 번째는 전문가형,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투자형 안에서는 2가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세 차익형이 있고 하나는 수익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류는 이제 그냥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하실 수 있는데, 투자형에서는 이제 시세 차익형이라고 하면은 많이 하시는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행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보유해서 값이 올랐을 때 파는 투자를 이제 통상 시세 차익형이라고 하고요. 수익형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달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시세 차익형은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타이밍을 잘 봐서 상승장의 초입에 잘 진입해서, 아니면 위기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이럴 때 시드머니를 집중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이런 전략가들이 많이 하시는 형태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꾸준한 게 좋고 너무 나는 진짜 전략적으로 한 방에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섭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제 꾸준하죠. 그 근로소득에 자본소득이 이제 꾸준히 이제 축적이 되면서 천천히 부자의 길로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시세 차익형은 한 4, 5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근데 수익형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기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사업형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식 창업형, 온라인 창업형 전문가들 많으신데 이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컨텐츠를 비즈니스화를 정말 잘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익을 단기간에 이제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형태여서 요즘에 이제 지식 창업으로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2년, 3년 안에 경제적 자유 달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형인데 이게 되게 소수거든요.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직장인 중에 회사에서 내가 진짜 에이스다, 1등 한다 이런 분들이에요. 되게 소수겠죠? 그런 전문가형으로 부를 이루신 그런 분들이 한 직장에서 최고가 되면 네. 그 회사에 이제 임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임원이 됐을 때 연봉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상상할 그 이상이니까 그 이상이죠. 임원이 되거나 오히려 직장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협상력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직장인이지만 사실상 프리랜서에 가까운 그런 분들 있잖아요. 1인 기업가가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인재가 되면 부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굉장히 소수더라고요. 네.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어쨌든 뭐 네.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포함이 돼야지 부자라는 결과값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좀 냉정하지만 슬픈 사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서 월급만 받아서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예외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슬프게도 팩트는 정말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찾아봐도 없다는 거네. 없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 1년간 젊은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는 전문가거나 사업가거나 투자를 했다거나 이 세 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본주의에서 정말 이게 이제 냉혹한 거구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이 셋 중에 나의 갈 길을 하나 선택을 해서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한 평균 5, 6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야지만 이걸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배웠거든요. 지금 어쨌든 많은 수의 직장인분들이 전문가가 바로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당장 한다던가 불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투자라도 해야지 네. 이게 부자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건데 네. 그냥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의지는 충만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더 벌거나 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로소득은 제한돼 있잖아요. 월급은 진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월급 안에서 또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쓸 거 쓰고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아무리 아껴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그런 시드머니를 빨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절약형, 물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절약과 동시에 반드시 더 버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소득을 더 추가로 얻은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인터뷰했던 분 중에 월급을 절약하셔서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나중에는 더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 잡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축만 하면 되는데 왜 사이드 잡을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끼다 더 아낄 게 없어서 이제 더 버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잘하거나 경험이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약간의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를 열심히 찾은 거죠. 물색을 한 거죠. 심지어 이제 A4 용지에 내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남들보다 경험이 있는 거 이걸 막 적으셨대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하면 내가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을까? 그거를 엄청 고민을 하신 거예요. 진짜 맞는 게 내가 월급은 그냥 출퇴근 열심히 하고 정해진 일을 하면 잘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근데 월급 외 소득이라는 거는 정말 그 10만 원, 20만 원 꾸준히 버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10만 원부터 버는 거를 먼저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5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 10만 원 번 기술로 50만 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50만 원을 또 벌었다면 이걸 어떻게 100만 원, 300만 원으로 키울 수가 있지? 계속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벌어들인 소득과 절약한 게 합쳐져서 투자로 투입이 되고 또 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원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보시는 네. 분들이 네. 그 투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네. 투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30대에 30억 이상의 부자가 된 사람들의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어떤 걸 투자했을 때, 확률이? 몇 프로다 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라는 게 시장에 발을 담글 때 여기에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냐, 어느 정도 해야 성공할 수 있냐,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이제 혼자 계산을 해봤더니 부동산으로 버신 분이 38%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부동산이. 그 다음은 25%가 사업으로 버셨더라고요. 특히 이 사업은 대부분 온라인 지식 창업 쪽에 가까워요. 내 재능이나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형태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17%, 그 다음에 코인은 13%. 그게 되게 좀 슬프긴 한데 직장인 전문가형 있잖아요. 7%, 8%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모집단이 작아서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통계지만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 부를 축적한 방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를 축적한 전통적인 수단은 사업과 투자였어요. 투자 중에도 부동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주식이고 코인이에요. 내가 뭔가 나한테 잘 맞는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이 시장에 내가 진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실제로 잘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이제 더 좋다는 거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최고의 에이스가 되지 않는 한은 네. 투자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네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7%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진짜 막 소문에 꼽는 인재 1, 2, 3등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가야죠. 근데 내가 직장생활 좀 해보면 다들 느끼실 텐데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에서 탑을 찍을 수 있냐 없냐 내가 잘 알거든요. 어느 분야든지 천재가 너무 많아. 너무 잘해. 진짜.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너무 확률이 희박하다. 그럼 내가 좀 도전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그렇게 이제 찾아 나가시는 거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시다가 네. 결국에 그 사업형 있잖아요. 그분들. 네네네. 그분들은 직장인이었다가 네. 나와가지고 창업해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그냥 아껴 모으고 사이드 잡을 조금씩 하시고 이런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좀 칠 줄 아신다. 퇴근하고 저녁에 피아노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그 생활비 정도 버시는 거. 이제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는 내가 벌어보겠다. 그래서 월급은 모두 저축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하시고 막 시작을 하시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이제 유튜브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투자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제 부가가치들을 여러 가지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버는 돈을 늘려서 어느 순간 월급을 뛰어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거창하지 않아요. 강남에 네. 사무실을 넣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책에 다룬 이제 사례들 중에서 지식 창업가들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월 순이익이 한 3천이 넘는다. 연매출 뭐 한 40억 된다. 사업체가 몇 개가 있다. 이런 분들이 소개가 되는데 저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했길래 이렇게 성공했을까 궁금했는데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들은 그냥 한 명에게 자기의 상품을 팔았더라고요. 한 명에게 팔고 그 다음에 한 5명에게 팔고 그게 10명이 되고 이제 100명이 되고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명에게 내가 뭔가 가르쳐주는 거를 10만 원 번다, 5만 원 버는 걸 되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코딱지 같은 작은 시작 있잖아요.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시작을 일단은 해야지 길이 열리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그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발을 담그는 거기 때문에 기회라는 게 오는 거네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하철에 이렇게 오잖아요, 차가. 근데 거기에 내가 발을 어떻게든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실지 않으면 그냥 그 차는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는 근데 그 시장에서 그냥 아웃사이더인 거지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내가 뭔가 강사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막 30명, 100명 이렇게 수강생이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명을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배워서 작은 거라도 내가 경험을 쌓고 배워서 나중에 크게 키울 수 있는 거를 먼지 같은 거라도 해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사물을 보던지 간에 이걸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지? 맞아요. 이 관점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엄청나게 발휘한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실행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이제 많은 젊은 부자들 만났지만 진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산으로 대한민국 1%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행력이 진짜 1%예요. 본인이 이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를 당장 하고 있어요, 이미. 작은 거라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이분들은 자기가 얘기한 거를 그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 1인 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깨지고 이거는 오케이인데 투자형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모은 시드머니인데 이거 깨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 모으면 이제 그때 공부해서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 5천만 원, 1억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초보잖아요. 근데 들은 얘기는 많아요. 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피 같은 종잣돈 막 5천만 원, 1억 원을 딱 한 번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년에 경제 전문 기자로 되게 잘 나가시니까 잘 나가시는 경제 전문가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사이트 수준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투자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많이 벌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막 교류하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경제 고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정말 어렵게 모은 돈 5천만 원 이러고 그냥 쉽게 섣불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초보인데 내 현재 위치를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수준은 정말 1단계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에 대단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걸 많이 듣잖아요. 그럼 마치 그게 내 지식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면서 마치 내가 노력해서 관점이 생겨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은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초보다 내가 시드머니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있을 때 빨리 투자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시드가 나중에 5천, 1억 커졌을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예적금으로 부자가 된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럼 결국에 투자는 해야 되는 건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라 소액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 작은 돈일 때 내가 쌓인 시행착오 데이터 가지고 큰 돈일 때 성공한다는 거네.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최근에 뭐 금리 인상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그 1억이라는 돈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났지만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깨달아요. 왜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싼 값에 사서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정말 초보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이제 불안해서 또 손절하게 되고 막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머리랑 몸이 따로 머리랑 몸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경험을 쌓고 진짜 근데 그걸 만약에 500만 원이 250만 원이 됐어요. 물론 250만 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다음에 내가 5천만 원, 1억을 투자할 때는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억이 5천만 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장을 약간 증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을 떠나는 거죠. 이 시장은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고 이 시장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단기간에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뼈 때리는 조언 한 가지가 뭘까요? 저도 사실은 파이어족을 꿈꾸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노하우를 이제 좀 적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는 무조건 작게라도 빨리빨리 실행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할 수 있을 기반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대로 계속 지내면 10년 후, 20년 후 나의 미래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유튜브도 시작하고 뭐 다른 도전도 시작하고 책도 쓰게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거나 그런 상태이신 분들은 진짜 내가 작게라도 시작을 일단 해보시면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실행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오늘 정말 먼 길 오셔가지고요. 너무나도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채널에서 더 유익한 얘기들로 앞으로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